인공지하의 서울, 기회주의가 판을 치다.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당시 서울에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국회의원 60여 명이 있었다. 북한에서는 이들의 처리를 놓고 한동안 실랑이가 있었다. 모조리 체포해서 처단하자우. 그건 아니댄매. 의원 중에는 김규식 같은 인물도 있음매. 그는 남북 협상도 우리랑 같이 했고 이승만 정권에 붙지도 않았음매. 그런데 김일성의 말로 국회의원들은 목숨을 건사할 수 있었다. 모두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포섭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자. 그리하여 이후 정치인들은 선전전에 동원되기 시작했고, 내무부 장관을 지냈던 김효석은 이렇게 외치기도 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주구 이승만 살인마가 조선의 내란을 도발케 했다. 내가 그런 자 밑에서 내무부 장관을 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한다. 이후 국회의원들은 대거 북한으로 이송되어 평양에서 하루 8시간의 혹독한 사상개조 교육을 받게 된다. 인공지하의 서울은 그야말로 생존투쟁이었다. 인공기를 걸고 있는 서울 시민의 사진이다. 기독교 단체는 자발적으로 운집해서 대대적인 인민군 환영 집회를 열었고, 한때 좌익을 때려잡던 우익 정치 깡패 집단들은 어느새 붉은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이승만을 욕하고 있었다. 당시 서울에는 유난히 붉은 완장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무언가 글씨를 쓴 것도 있었지만 그냥 붉은 헝겊 조각을 감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다. 재밌는 것은 미처 서울을 탈출하지 못한 이병철이 전쟁 발발 이틀 전 미국 공사로부터 구입한 신형 쉐보레 차가 이후 몰수되어 박헌영이 타고 다녔다는 것이다. 도시 곳곳에서는 인민재판도 행해지고 있었는데, 역사학자 김성칠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다. 청년 몇 사람을 끌어다 놓고 따발총을 맨 인민군이 군중을 향하여 묻는다. 이 사람이 반동분자요? 아니요? 그러면 처음엔 모두들 기가 질려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중 한두 사람이 소리치기 시작한다. 악질 반동분자요. 그러면 두말 없이 현장에서 총을 쏘아 죽인다. 인공지하의 서울,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 1. 식량난. 인공지하 초기에는 크게 변한 게 없었다. 상품을 파는 가게들은 하나둘씩 다시 문을 열었고, 상설시장도 예전 그대로였다. 뭐야, 예전하고 똑같잖아? 체제에 적응될 때까지 당분간이겠지. 시장에서는 북조선 인민폐와 남한돈이 함께 사용되었다. 당시 북한돈의 사진이다. 하지만 곡물이 너무도 부족했다. 군량미로 상당수가 공출되었기 때문이다. 곡물 가격은 며칠 사이에 4~5배로 뛰었고, 좁쌀, 보리쌀, 감자 등은 장마당에 풀리기가 무섭게 동이 났다. 조랑말 사료에나 썼던 호밀조차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 웬일로 고기가 넘쳐나냐? 곡물을 사는 것은 어려웠지만 의외로 정육점에는 고기가 넘쳐났다. 소나 돼지를 인민군이 공출해 간다는 소문에 너나 없이 가축을 도살했기 때문이었다. 젠장, 어차피 뺏길 거 실컷 먹고 남는 건 팔아먹자. 이런 심보였다. 동무, 인민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다. 동무와 인민이라는 말은 해방 직후까지 널리 쓰던 말이었으나 빨갱이 용어로 인식되어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금기시 되던 말이었다. 그런데 그동안에 못한 한풀이라도 하듯이 인공지하가 되자 너도 나도 동무와 인민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 시작한다. 어린이 동무, 청년 동무, 노인 동무, 김동무, 이동무.
계급 없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동물하요. 인민이라는 말도 그랬다. 군대도 무조건 인민군이었다. 북조선은 인민의 군대이므로 인민군, 남한은 국민의 군대이므로 국군이라 부르는 이치였다. 미군의 폭격 피해. 미군은 7월 중순 이후 B-29를 동원해 서울의 산업시설과 철도시설을 파괴하기 시작한다. 이때 민간인들도 많이 희생되어 서울 시민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고로 인공치하 서울 시민들은 인민군과 미군에 의해 더블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다. 5. 물적, 인적 수탈. 8월 낙동강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북한의 인적, 물적 수탈은 극대화된다. 이 당시 서울 시민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 두 끼 멀건 죽으로 때워야만 했고, 거리에는 어딜 가나 불황자들로 넘쳤다. 청장년은 의용군으로, 전선 노무자로 낙동강 전선으로 끌려가고, 의용군으로 끌려가는 서울 시민들의 사진이다. 부녀자들은 노력 동원에 징집되어 서울 수복 이후에는 부역자로 몰려 이중으로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서울 수복 후 부역자 색출의 사진 장면이다. 이때 서울을 포함해 남한에서만 의용군으로 5만 명이 차출되었으니 8월 낙동강 전투에서 싸운 인민군의 절반은 남한 출신이었던 셈이다.